이 지문을 보고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도 물론 풀어보면 좋겠지만 이 내용 이해하고 다른 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러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러이러하지만 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글에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거랑 좀 반대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오감이에요. 오감. 오감이잖아. 5가지 감각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쵸? 다 느껴지는 것들인 거야. 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껴지는 거잖아.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당연히 해왔다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꿈꿀 때도 헷갈리잖아. 깨고 나서야 꿈인 걸 알지만 꿈꿀 때는 그 진짜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회의론에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회의론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요런 세계는 다 환상이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론의 출발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지만 회의론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환상일지도 몰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 논의를, 고민을, 생각을.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다.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말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회의론에서는 끊임없이 뭘 하느냐? 의심을 해요. 의심하고 끝까지 간단 말이야.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안 되는 때가 나오겠죠. 이걸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의심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과정에서 쓸 때 체계화를 한 사람, 그게 데카르트란 이야기예요. 여기 얘는 그 얘기야.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의심해 보는 것이다.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렇게 봐도 돼요. 억지 아니야? 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좀 억지로 보일 수 있을지언정 야 이건 안 돼? 100번 양보해서 이건 안 돼?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고민해 이렇게 가정해 보면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의심이 가능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의심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데카르트가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거야. 보세요.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이다. 요거죠? 요겁니다.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은 다 의심이 가능하대요. 휴대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혹은 여러분들 휴대전화가 멀리인데 갑자기 진동 웅 돌리는 거 느껴본 적 있죠? 환청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환각도 있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임으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가 없다. 요 감각에 의해 생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 여기 지금 카메라 3명 껐구나. 김지현은 원래 안 되고 강희영이랑 누구예요? 심혜서가 껐구나. 뭐 끌 수도 있죠. 니네가 지금 이렇게 나머지는 켜놨잖아. 근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니네가 셀카를 찍은 다음에 사진을 붙여놨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다른 걸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뭐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혹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다 마이크를 켜놓고 야 말을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도 안 했는데 한다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감각으로 생긴 지식들은 믿을 수가 없는 지식인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는 사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 여러분 다 앉아있죠? 나는 서있지만 니네 다 앉아있잖아? 그러면 에이 선생님 이거는 맞잖아요. 그래? 정말 그럴까? 볼게요.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쵸? 여러분들 꿈에서 약간 그 느낌이 이상하긴 하지만 앉아있기도 하고 뭐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는 니네 꿈에서 글 쓰는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꿈속에서는 글을 잘 안 쓰게 돼요. 대화도 깨고 나서는 뭔가 생생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흐리멍텅해. 근데 앉아있는 거는 느낌이 오잖아. 꿈속에서 앉아있는 것, 꿈속에서 이런 것들도 다 진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꿀 때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가 없다. 봐봐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관련된 지식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요 자체의 지식도 안 되고 요것들을 토대로 발생한 2차 지식, 3차 지식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건 믿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믿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해 나가는 거야. 잠깐만 오른쪽에 30번 보기 먼저 볼까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30번의 보기를 봐.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컴퓨터에 연결된 상황을 상상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SF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데 사람의 뇌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뇌.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건 꽤 많아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기에 양분이 있는 액체, 내 뇌를 담아놔. 그리고 이쪽에는 컴퓨터를 갖다 놓고 모니터도 이렇게 갖다 놔.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 여기는 굉장히 저장 용량이 큰 드라이브가 있다고 칠게요. 그렇잖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몸은 없는 겁니다. 몸은 없는 건데 계속 뭔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고. 아니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저거 떠올려 보면 돼요. 유명하잖아요. 니네는 이제 너무 옛날 거라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 충격이었거든. 사람들이 로봇의 양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환상 속에서 살게끔 만들었다. 그게 매트릭스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만약에 이렇다고 친다면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컴퓨터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충분히 가능하죠. 난 이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모든 감각을 느끼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의 오른쪽 문제 그 보기는요, 미리 읽어보면 되게 좋은 거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 감각에 의해 나타난 지식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에이 선생님, 에이 데카르트 씨, 설마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의심 가능한 거야. 자,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옵시다. 세 번째 단락이요.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의 지식 중에 수학이 지식 같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그치? 1 더하기 1은 2 명확하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2다. 이거는 감각이 아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얻어내는 결과잖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적인 지식. 이거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악마가 있다고 쳤어요. 데카르트는 악마가 있다고 쳤는데 분명히 1 더하기 1은 원래 3이야.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억지 부리는 거예요 지금. 1 더하기 1은 3인데 악마가 우리 속에 머리에 어떤 조작을 해서 자꾸 2로 끄집어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악마가 조작한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다 이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만큼? 이만큼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의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억지인데요? 아니야. 계속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에이 설마요. 사과가 2개를 합치면 사과가 2개가 되잖아요. 이건 명확한데요? 근데 아까 뭐랬죠? 시각으로 얻어진 지식은 일단 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논리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악마가 어떤 조작을 했다. 아까 우리 그 뇌 그렸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안에서 거기 그 AI가 막 조작하는 걸 수 있잖아. 지금 1 더하기 1은 2야. 아니야, 3이야.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런데 7로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악마가 존재하여, 선생님 악마는 없잖아요. 없지만 억지 부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억지 부리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만 안 하면 돼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0 더 붙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들 이거랑 숫자 단위인 거 알고 있나? 순식이랑 찰나는 시간의 단위예요. 찾아봤는데 물론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지만 순식은 어느 게 클까요? 순식이 클까? 찰나가 클까? 둘 중에 어느 게 클까요? 어제 그냥 찾아봤거든. 우연히 다른 기회로. 순식이 찰나가 느낌상 순식간에 찰나에 어느 게 더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큰 수. 순식, 찰나. 순식은 찾아봤거든. 10의 16분의 1.
0이 1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기까지다. 이게 순식. 이게 순식. 순식간이면 10의 16분의 1만큼이야. 찰나는 그거보다 0이 2개 더 있는 거. 0, 0. 그러니까 이게 더 작죠? 이게 조금 더 크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율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다 믿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이제 데카르트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지식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했던 거야.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게 아까 우리가 뇌를 얘기를 했잖아. 어쨌든 뭐죠? 악마가 나타나서 아무리 조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건 있잖아. 근데 이 뇌가 뭘 해요? 생각을 해요. 요게 최종이에요. 이건 의심이 안 돼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어쨌든 누군가 아니면 뭔가는 이걸 해야 돼요. 그게 뇌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뭐 동물이든 간에 어쨌든 무언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데카르트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 뇌가 없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거 유명한 라틴어가 있거든요. 알아두면 되게 그럴싸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영어로 바꿔보니까 이렇더라고. 영어 문장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거든요. 니네 그래도 영어 하니까 이해하겠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가장 유명한 문장은 요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돼요.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데카르트는 회의론자예요. 끊임없이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체계적으로 의심 방법을 세웠는데 가만 보니 이게 최종입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건 있긴 하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회의론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진짜 이게 끝일까? 이게 정말 끝일까? 데카르트는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지식에 다다랐을까? 이거를 자꾸 봤더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혹시 어젯밤에 되게 늦게 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도 어제 되게 늦게 잤거든요.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최근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난 몰라. 어쨌든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쵸? 그럼 당연히 내일에 나는 어제 나한테 원망을 하겠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게 드디어 데카르트의 최종 지식에 대한 회의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봐봐. 어쨌든 뇌는 있어. 생각하는 뇌는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든 뇌든 간에 존재한다고. 근데 얘가 생각을 했는데 2021년 1월 31일 밤 11시에 생각을 하는 뇌랑
2021년 2월 1일, 야 벌써 2월이에요. 9시에 생각을 하는 뇌랑 같은 건 아니죠. 분명히 상황도 다르고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가 이 시점에 생각을 하는 거랑 얘가 이 시점에 생각을 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대해서 그거 좀 부족한데 라고 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철저한 회의론자라고 하는 거야. 보세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는 않다.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왜?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긴 해요. 안 한다는 건 아니야. 하긴 하는데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 생각하는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생각, 지금 생각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5명이 다 같은 생각을 5분 전하고는 다르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5분 전에는 이거를 잘 몰랐다가 지금은 알 수 있잖아. 아니면 5분 전에 여러분 생각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이 생겼을 수 있잖아. 아까는 질문이 있지만 지금은 질문이 해결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데 5분 전에도 지금의 내가 생각이 되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생각하는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봐봐요. 지금 여기 뭐랬죠? 여기를 봐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철저한 회의론자들이 않다라고 하지 않아.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않을 수도 있다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만큼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그거는 궁극적인 지식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여기 뭘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는 존재는 있다 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부족한 거지. 그쵸? 여기에 시간 개념을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데카르트요.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생각하는 게 쉽겠냐?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대단한 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28번. 세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데카르트의 상식은 다르다. 요거는 여기 첫 단락의 세 번째 줄 맨 처음에 있어요. 2번. 데카르트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판단한 행위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고 본다. 요거는 두 번째 단락 얘기하면 되죠. 요게 2번의 근거. 데카르트 회의론은 생각하는 나의 존재 불변한 존재를 인식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요거는 지금 마지막 여기 마지막 단락 이게 3번의 근거고 4번 데카르트에 의하면 악마는 2 더하기 3은 5이면서 또한 5가 아니라고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모순은 안 돼요. 악마가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속일 수는 있지만 1 더하기 1은 3이 아니야.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속일 수 없다는 얘기야. 답은 4번. 데카르트는 의심이 불가능한 요거는 뭐 첫 단락의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었죠. 답은 4번이에요. 자, 29번. 윗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 보기 있는데 고른 거 이거는요. 어쨌든 회의론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 데카르트 회의론이랑 철저한 회의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점이에요. 시점. 이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럼 볼게요.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그쵸?
감각이라고 착각할 뿐이야. 기억 좋고요. 의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심하는 존재는 필요하다. 맞죠?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요거는 철저한 회의론자들의 생각. 디귿은 안 돼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이거는 둘 다 안 돼. 이거는 또 그러니까 철저한 회의론자들 생각이죠. 생각하고 있긴 한 거야. 이거는 더 나아가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적어도 아니야.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요게 마지막이었잖아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5번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그쵸? 기억, 니은, 미음. 3번. 자, 30번 아까 읽었으니까 문제만 볼게요.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 확신할 수 없겠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들 18년, 17년 살아왔잖아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 살아온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다 꿈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9시 10분에 만나서 매일매일 수업하는 것도 다 꿈일지도 몰라요. 에이 선생님 설마요. 니네 꿈 생생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또 그 영화 있지 않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나 2번인가 겪어봤는데 내가 꿈에서 꿈인 거를 인지했거든요. 이건 꿈이야 라고 인지했는데 그래서 깼단 말이야. 깼더니 그것도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꿈을 꾼 거야. 되게 희한한 경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맨 안쪽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꿈에서 꿈을 꿨다는 건 기억이 나. 꿈속에서 이건 꿈이야. 내가 꿈 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깼어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거든요. 소설 속 소설 뭐 이런 거. 인셉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4단계까지 갈걸? 꿈속에서 꿈으로 가고 꿈속에서 꿈으로 가고 꿈속에서 꿈으로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야. 이렇게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2번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가 말한 악마에 해당할 수도 있죠. 괜찮고요. 통 속의 뇌가 세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치? 다 환상일 수도 있는 거야. 4번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체계적인 의심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다. 그치? 막 체계적 의심하다 보면 그래 어쨌든 나는 있기는 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있기는 해. 그게 통 속의 상황이잖아. 4번 좋습니다. 5번 잘 보세요. 통 속의 뇌와 같은 지식의 존재 여부. 이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최종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의 존재. 옆에 있는 거야. 이거랑 아무런 관계없죠. 그래서 5번이에요. 어쩌고 지식의 존재 여부는 어쩌고저쩌고가 동일시 되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얘랑 얘는 별개예요. 이 둘은 별개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답이 5번이라고 하는 거, 5번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